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G7 문 앞까지 온 대한민국. 이건 기적일까요? 아니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결과일까요? 일부 6.25 가장 가난한 나라. 1950년 6월 대한민국 역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극으로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 그리고 이어진 3년간의 동족상자는 한반도 전역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부산, 대구, 서울, 원주 나라 구석구석이 불타고 인구의 10% 이상이 사상, 실향민이 된 이들은 가족과 고향을 잃고 남쪽으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굶주림에 울었고 국민 누구나 미국의 밀가루 포대를 생명줄처럼 쥐고 있었습니다. 1953년 정전 직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 당시 세계 언론은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 못한 한국을 가리켜 원조 없이는 존립 불가라 평했습니다. 공장도, 도로도, 다리도 거의 모두 파괴. 산업 기반은 존재하지 않고 농업마저 전쟁으로 초토화. 사람들은 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기에 학교마저 무너진 교실에서 책과 펜 대신 주먹과 호미를 들어야 했습니다. 한 가족의 하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피난지에서 점심때 구호품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섰고 어머니는 텅 빈 냉이밭에서 심은 콩 몇 알을 살피며 내일은 더 나으리라를 되뇌었습니다. 아이들은 지붕이 무너진 초가집 구석에서 밖을 내다보며 전쟁이 끝나면 편히 잠들 수 있을까라고 속삭였습니다. 국가 경제는 사실상 외부의 숨통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고 미국은 매년 수백만 달러의 구호 식량 의약품 소비제를 보냈습니다. 어엿한 자립국가가 아니라 국제 구호거점, 실험국으로 불리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태어난 세대는 부모의 한을 풀겠다고. 어린 학생들은 밤마다 촛불을 켜고 쪽지 시험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배운 기술 다며 접는 법, 빵 굽는 법조차 내일을 준비하는 유일한 공부였습니다. 국민적 열망은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일본, 미국, 독일처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간절한 바람이 잔혹한 현실을 이겨낼 힘이었습니다. 이부 한강의 기적. 1950년대 말, 우리에게 남은 건 고장난 손수레와 끊어진 희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방팔방에서 할 수 있다는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가동. 전국 어디든 가난을 극복하자는 구호가 퍼졌습니다. 수출로 살아남는다는 정책 아래 부산항에는 미싱을 들고 뛰는 여공들의 땀이 모아졌고 인천공단에는 청년들이 밤새 실을 감았고 서울 을지로에선 수출용 구두가 쌓여만 갔습니다. 1962년 연간 수출 5,500만 달러, 1970년에는 1억 달러 돌파, 10년 만에 20배 성장. 한국산 섬유, 가발 완구가 동남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대한민국을 바꾼 두 줄기의 피. 1970년대 정부와 기업의 최우선 과제는 산업국가로 대전환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한국은 철강산업의 불모지에서 포항제철소라는 세계적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포항제철 초대 사장 박태주는 불가능은 없다며 무수한 악조건, 기술력, 부족, 자금 압박, 기초 소재의 부재 속에서도 세계 최초 단기간 고로 가동을 성공시켰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제2의 산업혁명으로 불렸습니다. 수많은 인부가 땅을 팠고 수탈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은 주민들은 이젠 우리가 길을 만든다고 자부심을 키웠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된 첫날 부산에서 서울까지 당일에 도착한 운전자들은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고 체감했습니다. 이 시기 또 하나의 변혁이 있었으니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농촌마을과 전국 읍면에서 집집마다 새집 짓기, 우물 파기, 토양 개량에 참여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우리는 새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고. 아이들은 초가집에서 슬레이트집으로 이사하는 날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맨손에서 첨단 기술로 꿈은 현실이 되다. 19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기존의 신발 가발 섬유에서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까지 산업 지도가 재편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른 선박을 건조하며 조선강국 대한민국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라디오와 흑백 TV 생산을 시작, 오늘날 IT 강국의 초석을 다집니다. 이 모든 변화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국민의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에 출근한 노동자, 밤샘 작업에 몰두한 엔지니어, 농사를 짓고 남은 돈으로 자식 교육에 투자한 부모들. 대한민국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룬 결과가 아니라 오늘도 거리와 공장, 논밭에서 꿈꾸고 땀 흘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3부 민주화와 경제, 함께 달리다. 1980년대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성장.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며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계엄군의 진압에도 굴복하지 않던 광주 시민들의 모습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우리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외침은 부산, 대구, 서울까지 번져갔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연세대 학생 이한열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 대학가와 직장, 시장에서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명동성당에 모인 시민들, 을지로에서 넥타이를 푼 직장인들, 시장에서 장사를 멈추고 나온 상인들까지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를 메운 100만 명의 시민들. 그 결과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고,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치적 자유와 함께 경제도 더욱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주화는 단순히 정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자유로워지고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기업들도 더 투명하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8 서울올림픽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다. 1988년 9월 17일 잠실주 경기장. 160개국 8,391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전 세계는 놀랐습니다. 3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서울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해 있다니. 개막식에서 펼쳐진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기술의 조화. 사물놀이와 레이저쇼가 어우러진 무대, 하늘로 날아오른 비둘기들, 그리고 성화 점화의 순간까지. 전 세계 35억 명이 TV로 시청한 이 장면들은 한국이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되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내내 서울 곳곳에서 벌어진 풍경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영어로 길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김치를 권하는 시장 상인들,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전 세계의 한국인의 따뜻함과 역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대회에서 한국은 종합순위 4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스포츠 강국으로도 부상했습니다. 양궁, 레슬링, 복싱에서의 선전은 한국인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온 국민에게 심어주었습니다. 1990년대 세계화 물결 속 OECD 가입과 위기. 1990년대 들어 한국은 본격적인 선진국 클럽 진입을 준비했습니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으로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1996년 마침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선언했고, 온 국민이 자부심에 가득 찼습니다.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실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11월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외환위기. 단 몇 주 만에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면서 한국은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IMF 위기와 금 모으기 운동 국민의 힘으로 일어서다. 1997년 12월 3일 한국 정부는 IMF와 57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날 밤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망하는 건가?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단결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1998년 1월 5일부터 시작된 금 모으기 운동에는 전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 차려진 금 수집소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결혼반지를 빼서 내놓는 신혼부부,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를 가져온 젊은 엄마, 평생 모은 금목걸이를 선뜻 내놓는 할머니들.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이 나서야지라며 금반지를 내놓던 한 주부의 말은 당시 상황을 대변했습니다. 연예인들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조용필, 서태지, 김건모 같은 톱스타들이 앞장서서 금을 기부했고, 운동선수들도 메달과 트로피를 내놓았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350만 명이 참여해 225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이는 20억 달러 상당의 가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전 세계에 준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민족이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퍼졌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예정보다 3년이나 빨리 IMF 자금을 상환했습니다. 2001년 8월 23일 마지막 IMF 자금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사부 오늘의 대한민국. 21세기 숫자로 증명된 기적.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6,080달러. 1953년 67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538배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제성장 사례 중 하나입니다. GDP 규모로는 세계 10위, 무역 규모로는 세계 6위. 한국은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3년 한국의 총 무역액은 1조 2,547억 달러로, 이는 영국이나 인도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반도체 세계 IT 산업의 심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스마트폰의 뇌 역할을 하는 D램, 데이터를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 모두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 아이폰, 중국의 화웨이 스마트폰, 독일의 벤츠 자동차, 일본의 소니 게임기까지. 현대, 문명의 모든 전자기기에는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전 세계 IT 산업이 마비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현실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이 거대한 공장에서는 하루 24시간 세계 최첨단 반도체가 생산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만드는 칩 하나하나가 세계를 움직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바다를 지배하는 한국의 기술.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가 만드는 선박은 전 세계 선박 주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LNG의 과천연가스선 분야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전 세계 LNG선의 8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길이 490m, 폭 115m의 거대한 도크에서는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의 초대형 선박들이 건조됩니다. 한 척당 가격이 2억 달러가 넘는 LNG선들이 이곳에서 매달 진수됩니다. 한국이 만든 배 없이는 전 세계 물류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중동의 원유를 실어 나르는 초대형 유조선.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전 세계로 운반하는 컨테이너선. 호주의 천연가스를 아시아로 가져오는 LNG선까지. 모두 한국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K방산 세계를 놀라게 한 군사 기술. 최근 몇 년간 K방산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산 무기 시스템의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유럽 각국이 앞다투어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672문,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140억 달러에 달합니다.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까지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천궁방공 시스템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이제는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 중인 KF-21, 보람의 전투기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K컬처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한류.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100 1위에 올랐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아시아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정상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후 버터, 퍼미션 투 댄스까지 연달아 1위를 차지하며 K-팝의 세계적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어로 제작된 콘텐츠가 이 정도 글로벌 히트를 기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한국 콘텐츠들이 연달아 글로벌 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 영화상 등 4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성과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전쟁, 분단에서 한국 혁신, 문화로 인식이 전환된 것입니다. 2023년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13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가전제품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화가 이제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이 된 것입니다. G7 문 앞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 경제적 성취, 이미 G7 수준에 도달하다. 한국의 현재 경제 지표는 이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GDP 규모 세계 10위로 이탈리아 8위와 캐나다 11위 사이에 위치하며 1인당 GDP도 36,000달러로 스페인 32,000달러를 앞서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능력에서는 오히려 G7 국가들을 앞서가는 분야가 많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5G 통신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세계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파워에서도 삼성, 현대자동차, LG는 이미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인터브랜드가 발표하는 글로벌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5위, 현대자동차는 3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구조적 과제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양극화의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을 넘는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격차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계층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지방 소도시의 부동산 가격 차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지방에서는 빌딩 한 채를 살 수 있는 현실은
지역 간 불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청년 세대의 절망. 2024년 청년 실업률은 7.2%로 전체 실업률 2.7%의 3배 가까이 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많은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자조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도 심각합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 원을 넘어서면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평생 전세로 살아야 할 것 같다는 한탄이 청년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들립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OECD 평균 1.59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대로 가면 2070년 한국 인구는 3,766만 명으로 현재의 74%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G7은 단순한 경제 클럽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정치적 리더십 그룹입니다. 한국이 G7에 정식 가입하려면 경제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영향력과 정치적 안정성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바뀌는 정책 일관성 부족, 포퓰리즘적 정치 행태 등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는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계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주요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은 경제는 좋지만 정치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역할. G7 가입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개발도상국 지원, 국제평화 유지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피포지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3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의 ODA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41억 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발협력 모델은 아프리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적을 넘어 전설로. 70년간의 대역전, 그 숫자들이 말하는 것. 1953년 1인당 GDP 67달러에서 2024년 36,000달러까지.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민족이 절망을 희망으로, 가난을 풍요로, 후진국을 선진국으로 바꾼 인류사적 기적의 증거입니다. 세계은행은 1960년부터 2019년까지 60년간 1인당 GDP가 400달러에서 12,000달러 이상으로 성장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단 13개국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성장 속도는 가장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로버트 로렌스 교수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라며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모델.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발전 모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How did Korea do it? 한국은 어떻게 해낸 것인가? 라는 질문이 국제학회와 정책 포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가 따라야 할 발전 모델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농촌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까지 소프트파워의 급부상. 경제적 성취와 함께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로 대표되는 한류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대의 문화 수출국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K-팝이 서구 중심의 팝 문화 질서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미래.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G7 정식 멤버로 진입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정체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기업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들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이라면 앞으로 더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저력이 있습니다.